새로 만든. 본격으로 하는 세 개뿐이 못 만든 거. 아니, 새로 만든 게 있어요. 왜? 옛날에 세 개짜리.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 한 3개월 정도 바뀌었어요. 뭔가 만들어야 학습용이라고 다른 건 뭐, 내 손에 있을 때, 이거 빨리 올리는 방법이 빨리 올리는 건데요. 이거를 됐어요?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요거를 이거만 있는 거지? 요거를 어디로 발표하면 올려. 구글 프로젝트. 이렇게 올리죠. 컨트롤 A, 컨트롤 C. 근데 가서 컨트롤 V. 컨트롤 C. 이거를 스마트 C. 다른 사람 보고 원래는 피드가 있는 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다 올려? 두 번째, 세 번째 스텝 거기다가 하면 이 척추라는 거 여기다가 척추를 넣어 여기다가 내려. 아까 그거 박사님 그 옆에 저거 좀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시작을 하겠는데 뭐 C4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그냥 그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김은경 대표님하고 최 원장님도 오늘 처음이신가요? C4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처음. 지금 정신이 없으실 텐데.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잠깐 좀 뭐 한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퍼실리테이터 회계사고요. 이 IT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 좀 거의 비슷합니다. 실력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오래 했다 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회의 진행이라고 지금 제가 보고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해보려고. 그리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원활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그 방법으로서 지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 C4라는 걸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요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의미는 이제 회의 진행 기법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기법하고 지금 발표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회의 진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이제 그 궁금한 거 또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하시다 보면은 협업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맡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작성했던 거 그냥 제목하고 숫자만 바꿨는데 저희 프렌치 4기에는 그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3기랑 조금 다르게 하여간 4기에서 이 과정을 조금 정교화해서 5기에는 유료 과정으로 좀 만들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체계화 시키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C4는 그 중에 좀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 C라는 게 이제 certification에서 인증이라는 뜻이고요. 이 4라는 의미는 4가지 분야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저희가 이제 시리즈 과정으로 한 이유는, 각각 4개 분야에서 12개씩, 해서 도합 48개를 일단 작성을 해야지 이제 수료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12주 동안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한 3개월 정도인데, 참고로 제가 이거 C4 이거 하는데 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그 집중해서 하면은 어렵지 않은데, 뜨문뜨문하면은 이제 뭐 챙기게 되고 안 챙기게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 C4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연령 인증 제도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유는 연령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알아서 하고 이 공개 부분을 조금 표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연령 인증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 뭐 써놓지는 않지만 개방, 공유, 참여 또 하나 뭐죠? 맨날 하나 잊어버리는데. 네? 나는 아닌데. 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정신을 갖고 있고요. 이 공유 방법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 전 시간에 배우신 그 URL 단축 주소 그거를 만들고 그 만든 거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그 C4라는 부분이 아까 그 저희가 익숙하신 이 구글 시트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맨 밑에서 두 번째 프렌치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넘버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1주차, 2주차에서 12주차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자 이름하고 발표 내용을 쓰시고 제목이죠. 그 다음에 C1, C2, C3, C4의 각각의 주소를 이제 그 구글 시트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프렌치 4기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이제 또 그 C4 시트가 되겠죠. 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개인별로 자신의 C4 시트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 시트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48개가 됐을 때 수료했다고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아마 수료증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기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안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C1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발표를 하려면은 발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합니다. 그럼 공유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발표를 하실 때 그 PPT 자료를 많이 쓰시니까 PPT 자료를 우리 구글이 이제 공유하기가 쉬우니까 구글 프레젠테이션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쉐어에 이제 올린다는 의미는 이제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를 또 단축 주소로 만들어서 아까도 시트에다 올리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생방송 혹은 동영상입니다. 이 앞에서 발표를 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이 유스트림으로 안 나오네.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여기 옆에 방송, 저장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생방송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저장이 되고 나면은 주소가 생깁니다. 예. 그 주소를 이제 공유하면은 나중에라도 가서 이제 들을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방송인데, 앞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여기 웹캠이 있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러니까 이 C4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어떻게 받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스트림이나 유튜브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를 올려주시면은, 이분이 그 발표 자료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했구나.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임 공지예요. 예. 보통 저희가 목표가 협업을 하는 건데, 협업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12번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 내에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각자 하시는 일 분야에서 또 팔로우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모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자기를 알리고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임 공지를 페이스북의 그룹에 이벤트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임 공지하는 수단이 있죠. 그것도 역시 공지를 하게 되면은 주소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주소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이 아닙니다. 예. 연습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하는 부분은 다 실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연습 없이 어떻게 이게 바로 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하냐면은 창업가게의 일요일 시간, 발표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박지호 대표님이 이제 15분 정도, 제가 발표 시간은 이제 15분으로 통제를 하고, 그 중에서 한 10분 정도를 발표하시고, 한 5분 정도는 Q&A 하는 시간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발표를 하겠으니 와달라 하고, 그 창업가게 그룹에 들어가서 이벤트를 올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활용을 처음에 연습 삼아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4는 아까 이제 우리 김호천 대표가 강조했던 블로그 포스팅이죠.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제 이름을 검역을 해서 저 사람이 C4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었고 나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이렇게 느낌이 들었고 이런 얘기를 써놓으면은 나중에라도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연습이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서브를 해야 되는데 그 서브는 연습이 결국에는 이제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 각각이 이제 4개의 세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4개가 완성이 되겠죠. 그걸 12주 동안 하게 되면 48개가 되겠죠.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보면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떻게 잘못해갖고 저도 날렸어요. 확실히 제가 이게 신천자라는 게 구글 시트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C1은 이제 보통 제가 지금 한 거를 가만히 소개시켜드리면 소개자를 만들어서 저는 PPT로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업로드해서 주소를 따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생방송을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정민 대표님한테 요청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C3는 제가 지금 매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 날 하고 있는 스스로 하는 회계 모임이라는 것을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북 그룹에 지금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4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블로그 여셨으니까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검역을 해서 좀 써달라 하고 하면은 그 주소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블로그 포스팅 주소는? 다 같이 감사합니다.
저는 안 갖고 있죠,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분들이 그 시트에다가 올려주셔야 돼요. 예, 그 시트, 저 구글 그 주소를.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C2나 C4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자리에서 도움을 받기는 쉬운데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거 내가 얘기를 했는데 포스팅을 좀 해달라 안 해줍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거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챙기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일단 프렌치 C4 시트에 일단 올린 다음에 나중에 그걸 그대로 자기 개인식으로 복사를 해가면은 하나의 세트가 완성이 되겠죠. 예. 이해되시나요? 네. 예. 뭐 여러 번 들은 분들은 이제 지겨워서 네 하실 것 같고. 예. 자, 그러면은 순서상으로 지금 다 올리셨네요. 아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아무 때나 해주세요. 박지호 사장님, 손범희 사장님도 올리셨네요. 제목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서범원 대표님, 해서 각각 15분씩 발표 10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Q&A가 없으면 더 하셔도 되는데, 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게 10분이나 15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비즈니스 이렇게 강의가 아니고 비즈니스로 뭔가 만남을 할 때는 많이 할애받아야 10분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처음에. 그 연습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 너무 박절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제가 10분 되면 이렇게 손을 올리겠습니다. 손을 올릴 테니까 10분 됐나 보다.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지우 사장님부터 나오시죠. 이벤트 툴 프리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공유가 안 됐네요.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혹시 제가 선물에 수정해서 다시 올렸는데요. 예. 그러세요? 네, 한번 업데이트를. 화이트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아마. 그러네요. 예. 역시 안 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는 거랑 안 해보시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머릿속엔 다 하실 것 같은데 막상 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양재용 대표님이 좀 일찍 가셨는데 지난 3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하고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거의 7, 8번을 하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것저것 많이 이제 습득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3기에 이제 모범생이었습니다. 올리셨나요? 예. 네. 예. 이건가요? 네. 예. 자, 우리 박재호 대표님 팬의 박수를 좀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 풀 화면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 조금 잘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냥 파워포인트로 넣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뭐 중요한 거를 확인하셨으니까. 보통 이제 이게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원활치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PPT는 작성하는데 쉬워가지고 작성은 그거 하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변화를 한 다음에 한번 손을 보죠. 이제 글자가 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귀찮으면은 이제 또
프레젠테이션 거기에서 파일을 작성을 하죠. 예. 근데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못 갔는데 어쨌든 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생성이 돼 있으면은 뭐 이 저 인터넷이 되는 어느 환경에 가서든지 다 꺼내 볼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있겠죠. 예. 시간은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발표 준비 필요하신 분은 미리 오세요. 대식장에. 미리 그 전에 준비를 해놓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예, 제가 시간을 좀 본의 아니게 많이 까먹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기본적인 컨셉은 좀 같이 공유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플랫폼은 화이트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화이트 마케팅 익숙치가 아직 않죠.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마케팅은 투명하고 또 객관적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마케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기존의 어떤 이벤트나 경품 같은 마케팅에서 보면 다 장막 안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당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왜 당첨됐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1등이 된 것인지 저 사람 왜 자동차를 받아가는지 사실은 뭐 설령 제 주변에 누가 정말 운 좋게 이마트 갔다가 자동차를 받아가지고 왔어도 야, 너 그 이마트 사장님하고 어떤 관계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사실 신뢰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회사들이 고객들을 좀 더 빨리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니 또 어떤 고객 정보를 획득 해서 마케팅 활용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하지만 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이런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 장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 자영업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상권이 좋은 그 어떤 위치에 이제 우리 상점이나 뭐 가게가 매장이 위치해 있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차박 가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블로그나 또는 뭐 페이스북 또 트위터 이런 툴들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방법들을 교류하고 또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실전적인 마케팅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마케팅이 이제는 기업의 어떤 마케팅 담당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작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식당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만 기다리고 영업해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마케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기존에 이제 소극적인 마케팅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쿠폰이나 또는 뭐 캐시백 같은 거, 또는 뭐 전단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어항 같은 거, 혹시 뭐 가게 가셨다가 뭐 명함 놓고 가시면 추첨해가지고 선물 드립니다라고 해서 이제 명함 놓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명함을 놓고 왔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뭐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뭐 할인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문자를 보내면 1번 불법이다, 2번 합법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불법입니다. 예, 말씀 잘하셨는데, 이 근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이제, 뭔가 마케팅 활동에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려면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구두상으로 뭐 제가 저희 가게에 뭐 중요한 정보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도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가장 믿을 만한 거는 소셜입니다. 그렇지만 소셜 마케팅도 또 한계가 있어요. 소셜만에서 또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과 툴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직장에서는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마케팅에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뭐 준다, 뭐 1억 원 드립니다, 뭐 3천만 원 드립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개인정보 20가지 막 적어서 보냈는데 사실은 뭐 그 다음에 엄청난 스팸 메일과 문자만 날라오지 그걸 통해서 저한테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 이득을 내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마케팅에 고객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프리토라는 플랫폼은 이제 속지 않는 마케팅입니다. 누구나 다 정당하게 내가 어떤 로또 번호를 매개로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숫자 2개만 맞추면 당첨자로 선정해서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매장,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이고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이제 가맹점에서 경품을 겁니다. 뭐 얼마를 드립니다. 라고 경품을 걸고 그리고 이제 고객이 뭐 방문해서 이제 결제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기준에 따라서 프리토라는 이벤트 플랫폼에 응모할 수 있는 응모권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고객은 그 응모권을 가지고 와서 로또 번호 2개만 맞추면 이제 당첨자가 선정이 돼서 투명하게 그 당첨자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누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당첨이 됐다니까 당첨이 된 것이지 내가 알거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당첨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죠. 근데 우리 프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여기서 걸었던 경품을 N번을 위해서 나눠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까지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어떤 플랫폼들을 변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매력적인 것은 5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마케팅은 다 일방적입니다. 뭘 준다거나 또는 어떤 쌍방향의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집에 오시면 뭐 할인해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왔다면 이 프리토 마케팅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집에 와서 할인해 드립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내가 고객한테 필요할 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게가 화요일날이 한가하다. 그러면 월요일쯤에서 그냥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저희가 문자 플랫폼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쿠폰이나 문자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집에 방문했던 고객들한테 선별적으로 보냅니다. 그 어플을 통해서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고요. 자, 창업가게와 함께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대리점이 이제 우리 전체적인 뭐 창업가게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이 다니다 보면 분명히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이 중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마케팅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온라인상의 마케팅도 필요하고 오프라인상의 마케팅도 필요하고 또 고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많이 불러오고 두 번째는 불러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뭔가 그 문자를 보내든 또는 쿠폰을 보내든 어떤 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존하는 최고의 마케팅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요즘 뭐 협동조합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끄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주로 이제 협동조합들이 많이 설립되면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공동 구매형 협동조합이 있고 대부분은 공동 홍보형 그 공동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이제 기치고 내걸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합에 이런 플랫폼들을 갖다 놓으면 상당히 그 조합의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런 이제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나 또는 그 기업 또는 개인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영업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윤을 이제 우리 창업가에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과 어떤 그 사업을 좀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뭐 15분을 안 넘길 것 같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시대는 개인정보를 정말 그 뭐 이름만 적으라 해도 사실은 회원 가입하는 게 꺼려집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조합이나 집단 같은 이런 대규모 사원 행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당첨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됐든 당첨금이 뭐 그냥 몇만 원이 아니라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올라가게 되면 고객들은 일단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제가 지나가는데 된장찌개 한 그릇만 드셔도 1,000만 원을 드립니다. 로또 번호 2개만 맞추세요. 이름꾸를 봤다면 점심시간이면 그 집 가서 밥을 먹어야죠. 다른 집 가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런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맹점들 또는 이제 우리가 영업하는 그런 대상 어떤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이 이제 하나 이제 그 프리토라는 것을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입니다. 그래서 100원 가지고 이제 100명의 당도를 유치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뭔가 고객들한테 기존에 100원씩 나눠주던 것들을 한 목에 모아서 우리나라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서 정말 재수 좋은 몇 사람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요. 아마 지금까지 국내 복권 사상에 지금까지 일하는 유사일의 복권 사업에 있어서 로또만큼 히트를 친 상품이 없습니다. 근데 로또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뭔가를 고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당첨이 되는 그런 로직들이 이제 많이 어떤 사람들의 참여를 많이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당첨 확률도 이제 로또 번호 2개만 맞추면 당첨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2개를 써서 6개 중에 2개를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130분의 정도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로또 꼴등이 이제 3개 맞추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2개 맞추는 건 훨씬 더 쉽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참여가 액티브하게 늘어나죠. 간단하게 이제 프리토 플랫폼 소개를 드렸고요. 아마 짧은 시간에 이제 막 두서 없이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나와서 2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없으세요? 지난주에 다 이해하셨나요? 아니, 오늘 새 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한번 해볼 수 없나요? 저렇게? 예, 시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아니, 제가 그냥 홈페이지 접속해서 보내면 되니까요. 아니,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참여자들이 다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네. 시간이 얼마나 번호, 전화번호만 제가 다 따서 보내면 되니까요. 조금 있다가 제가 우리 그 시티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15분 안에 할 수 있으면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제가 그러면 네. 그걸 한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네. 사전에 필요한 건 그냥 스마트폰만 들고 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프리토를 이제 보내드리고 예. 이제 응모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쿠폰이라는 거 보내는 거를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상품을 주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현재는. 자료가 사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참고로 이제 이렇게 발표하실 때 15분 동안 네. 실제 사업이 되게 준비해서 하시면 네. 그런 거 아주 좋겠네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또 있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대표님. 예. 이걸로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손보민 대표님 화장해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보민입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일단 저희가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일단 페이스북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페이지를 써야지만 영업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제공해주는 페이스북의 기능은 뭐 뉴스피드랑 담벼락 그거 그 타임라인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일단 제가 추구하는 가치,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거로 고객분들이 얻게 되는 가치, 세 번째는 좀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앱과 컨설팅 내용, 마지막으로는 관련 비용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밑에는 제가 프로필 아이콘을 제 개인 계정에서는 요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 비즈니스 하기 해가지고 사실 좀 준비를 해가지고 SNS 아바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뭐 티스토리든 지메일이든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전부 다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디 같은 경우도 고유한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쓰면은 좀 더 유효할 거로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저렴한 비용과 자체 운영 가능하게 교육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소기업에서 SNS 소셜 마케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SNS가 어떤 비용이 적게 들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쪽이 보편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하려면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간편화시켜 가지고 소나 소기업 사용 가능하게 일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가치는 일단 페이지용 앱 개발과 개발해가지고 제공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사용해가지고는 좀 나만의 독특한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상에서 유저들이 간단하게 뭐 좋아요를 클릭 유도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고 이벤트나 고객 조사들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좀 더 수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과 가장 훌륭한 소통 채널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확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차피 페이스북을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라든지 정보들을 고객분들한테 바로바로 전달되게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내 팬,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내가 올리는 정보를 그 사람들 그 뉴스피드에서 공개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그분들이 저를 이해하고 저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사실 또 저희가 어차피 페이스북도 도구기 때문에 이거를 얼만큼 잘 사용하는지 그게 관건이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런 집합교육도 많지만 집합교육의 단점은 여기 계신 분들의 그 능력이라든지 사용 경험이나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대1 맨투맨 컨설팅으로 강의라든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직접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지금 SNS 서비스가 요새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는 그 많은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필요한 몇 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 위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공개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메일 작업을 하고 메일에다가 사진을 붙이고 뭐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킬만 있으면은 좀만 트레이닝하면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드릴 계획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앱을 개발해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특정 페이지 URL을 홍보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뭐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팬을 확보하고, 아니면은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도 여기다가 뭐 좋아요 하신 다음에 뭐 댓글이라든지 공유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도하면서 이벤트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소셜 마케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모든 정보들이 팬들한테 공유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나를 찾아온 분들이 좋아요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댓글을 달아주거나 아니면은 공유를 해줬을 때 그분들한테 정보가 공유되고, 그러면서 그게 다단계 같이 넓은 범위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함으로써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스무드킹에서 하는 실제로 그 이벤트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주얼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 컨설팅을 첫째 날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페이지를 운영해야 될지, 그리고 컨텐츠는 어떻게 작성하고 컨텐츠를 확성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과 교육이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페이지 운영 사례를 강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거를 또 작성을 해야 되니까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상의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방문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페이지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사실 별도로 페이지 앱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활용만 해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소셜 네트워크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컨설팅 관련된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를 포함한 페이스북 앱을 개발하는 거. 근데 앱 개발하는데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 앞장에서 보여드린 이런 거에 왔을 때 고객이 이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언제 페이스북 아이디로 어떤 분이 도착했는지 관련해 가지고는 프로그램적으로 전부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개발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좀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간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적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콘텐츠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용을 추가했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페이지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눈에 띄잖아요. 보면은 자체적으로 뭐 이런 앱을 만들어 놔가지고 고객이 들어오면은 바로 앱을 누르면은 그 상황에서 또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탭으로 해서 진행이 또 가능하고요. 이런 다양한 컨텐츠, 코멘트라든지 이런 거를 컨텐츠와 믹스시킴으로 해가지고 그 컨텐츠 상에서 보면서 이런 코멘트나 좋아요를 하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이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앱을 개발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과 통합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개인정보를 입력 안 하시고 그 자연스럽게 이벤트라든지 좋아요나 그런 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홈페이지와 같이 다양한 링크라든지 소셜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체 앱을 활용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나 그런 데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저도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발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예? 반갑습니다. 예. 정부의 예. 기업들한테는 만약에 예. 가에서 만드는 그런 비용은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페이지 형태로 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30만 예. 그러니까 요거 탭 하나를 간단하게 뭐 이벤트형이라든지 소개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거는 컨설팅 하루 6시간 포함해가지고 요거 이런 식으로 별도로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 한 30만 원 정도. 예. 데이터베이스 이용해서 하는 거로 하면 50만 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걸 좀 띄워주세요, 교수님. 아, 예, 그걸로 하시고요. 그걸 얼마나 할줄 몰라. 나오긴 저쪽으로 나오시겠네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냥 듣고 계시지 말고요. 아까 블로그 연 거에다가 이 들으시면서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이제 포스팅이 가능하니까요. 이해동식. 들어가요, 좀 바꾸시죠. 어디 보죠? 시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네. 이걸로 해야 돼요? 아, 여기 있네. 파워. 슬라이드쇼 하면 되지. 예. 이건 올라가고, 이쪽에 올라가는데? 우리 서보은 박사님, 환영의 박사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번 저번에 우리 창업가게에다가 이 스마트 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GGMI, 제가 소속되어 있는 GGMI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컨설팅 업체를 잘 이렇게
인터프리케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잡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창업가에게 살목성 이런 어떤 절세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풀어나가는 데에 모객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수익성을 창출하자. 뭐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말씀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이 스마트 우리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mall, Medium Size Corporation은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 그리고 Reduction Tax 절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마트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제 중소기업과 절세 뭐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스마트 하면은 절세인지 뭔지 스마트하다 사람은 안 스마트한데 스마트하다 하면 또 이게 이제 상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스마트 절세라고 하는 키워드를 앞으로 여러분들 색인을 해서 많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동영상 몇편 뜨지도 않았는데 컨설팅 받겠다고 하는 업체도 생겨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많은 스포터즈 활동으로 보다 나은 어떤 그런 우리 창업 가게의 수익 창출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요? 네. Smart, Small, Medium Size Corporation and Reduction Tax Code. 자, 뭐 다른 말보다는 9988이라는 말이 눈에 탁 보이죠. 그렇죠? 스마트 키를 가질 CEO들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 실질적으로 절세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원하고요. 이 절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줄인다는 개념인데 줄인다는 것은 감세고 이건 아예 절세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99%가 중소기업이고 종사자원들 수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88%가 중소기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9988,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로 봐가지고 99%. 그럼 1%가 대기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88% 종사자. 그럼 12%가 대기업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241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가 왜 2418이라는 말이 나오느냐면은 대표 이사님들이 너무한 거예요. 자수성가형 중소기업 CEO들.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임금 착취.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등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은 몇몇 중소기업들은 노동 착취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갖다가 집단의 대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418 대표이사님 18 그렇죠? 대표이사님 서벌 그 말이죠. 2418 그 말이 아니라 24%가 실질적으로 생산액 대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4%입니다. 그러면은 76%는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8%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 대비입니다. 전 100%를 기준했을 때 18%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24%는 생산액 대비 24%.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로 보면 18%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스마트라고 하는 절세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중소기업도 거듭 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기업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연동되어져서 3월 14일부터 실질적으로 진단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 건강진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현황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자. 그래서 이제 컨설팅 전문 자격사 내지 ISO 인증 심사원들을 비롯해서 총동원이 돼가지고 이거는 손톱 밑에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SMC 이게 바로 뭐예요? 중소기업이죠. Small, Medium Size Corporation.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에 가시. 이게 바로 뭐냐면 캐시플로우입니다. 자금의 흐름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도 구하고 돈이 있어야 물건도 팔고 조직, 인사, 생산관리, 마케팅 또 재무관리 자체도 인사관리 다음 나중에 경영 정책 전략까지도 사실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중소기업이 자금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중소기업 신용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자금 압박으로부터, 자금 핍박으로부터, 자금의 어떤 공여의 어떤 소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절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진단을 합니다. 정진기를 들고 종합 컨설팅사 각각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진찰을 하거든요.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모든 부위를 진단하듯이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합니다. 처방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147조 항으로 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 9조에서 11조 사항만 스터디를 잘해도 실질적으로 굉장한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들을 또 잘 만나면 더더욱 그렇죠?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지겠죠. 진단을 해서 처방전이 나와요. 처방전이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치유를 하게 되면 바로 캐시플로우,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바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예를 보더라도 부설연구소 설립한다든지 ISO 인증을 통해서 감세가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설연구소가 있는데 왜 감세가 될까?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설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감세 효과, 절세입니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각각 회사 중소기업에는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그 세무사들이 아주 자기들 전문성을 가지고 기장을 하죠. 기장을 감세를 하는 쉽게 말하면 절세가 아니고 감세 계정을 정확하게 연동시켜서 그 위에다가 손금 혹은 입금, 산입, 불산입 항목을 잘 조정해서 세무 조정을 해놓습니다. 우리 회계사님도 계시지만 세무 조정까지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업력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업력 관계 때문에. 거기에 들어서 지는 두 어떤 법이 적용되어지는 법이 두 가지 법인데 바로 컨설팅을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부설연구소 같은 경우 ISO 인증을 통해서 절세가 되어진다? 야, 신기하다. 그러시지만 ISO라고 하는 이러한 인증을 받게 되면 제품 소재라든지 혹은 혁신에 관한 혹은 벤처 ISO 인증, 그렇죠? 그 다음 메인 비즈, 이노비즈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인증을 받게 되면 바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뭐를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등급 상향 조정이죠. 이게 바로 사람 체질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그래 놓으면은 대출에 대한 금리 적용된 금리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부설연구소 같은 경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원들의 연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연구원들의 50% 연봉의 50%가 바로 뭐예요? 절세의 대상이 되죠. 굉장하죠. 자, 2,500만 원의 연봉의 연구원에 자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을 때는 50% 얼마예요? 1,250만 원이 절세돼요. 그러면 3명을 고용하고 있는 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예요? 1,150만 원 곱하기 3 해보면 되겠죠. 그만한 금액이 절세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중소기업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 절차와 ISO라고 인증 절차를 통해서는 체질 개선을 하고 등급이 비절 이상 되면 비절 밑으로 되면은 대출 심사 효과에서 탈락돼요. 그 위로 가야 신고 기보에서 특히 기술 있으면 기술보증 기금에서 신용으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보내줍니다.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을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동된 여러한 사업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중소기업의 손톱 밑에 가실 거자. 그래서 기업 환경을 좀 더 개선시키자. 그래서 투여되어진 금액이 지금 1조 2천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조 2천억을 나름대로 중소기업들이 손톱 밑에 가실 뺄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CEO들은 많은 역량을 높이시고 또
또 컨설팅을 잘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계되어지는 분들하고 연동되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자, 절세의 꿈을 꾼 자들이요. 늘 깨어있으라. 항상 스터디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꿈을 일단 만들자. 꿈은 꾸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꿈, 절세를 만들어놔. 꿈을 날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꾼 자들아 항상 깨어있고 꿈을 만들고 꿈을 날리는 그러한 중소기업 CEO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받겠습니다. 인증기관 신청할 때 예. 어떤 해야 됩니까? 5가지만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특자, 법인 등록증하고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도 괜찮습니다. 면세사업자도 괜찮습니다. 예. 사업자 등록증,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 등록증이죠. 대표자 명, 그 다음에 담당하는 세무사님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매출액 정도, 세금 얼마 내는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경쟁하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가 옛날에 강의권 질문에서 네. 그거를 거기서 인문을 찾으면 돼 엮어서 뭐, 인증을 같은 연구소를 만들든 그 5가지가 있으면 다 이제 그걸 컨설팅 해주시는 거죠.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의 매출액 기준도 따라 틀리고요. 종업원 수에 따라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예. 조직도를 먼저 보고 실질적으로 이 연구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이력서를 다 있어야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다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연동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지면 서로 CEO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해주시고 매출액이 얼마일 때 직원이 연령일 때, 성능일 때. 그렇죠. 뭐 그런 등등인데 그건 이제 그 체질이 사람 체질이라는 게요. 진단해봐야지 그냥 탁 보고 당신 눈이 나쁘요, 간이 나쁘요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이라고 하면 그 전기분, 단기분, 재무제표가 제일 필요하겠죠. 사실은 그건 이제 세무사 통해서 찾으니까 뭐 대표님은 신경 쓸 거 없죠. 그거 2개 위에다가 다 해놓은 재무제표 위에다가 2가지 아까 얘기했죠. 중소기업 지원 육성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을 딱 가미시키면은 절세 폭이 굉장히 커요. 한 예로 치과 있습니다. 모치과 여기서 연구소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올해 원장님 얼마 절세되죠 하니까 3천만 원. 내년에는 6천만 원 된다 하면서 좋으셔요. 그럼 원장님이 직접 브랜드 얘기해 주니까 남들 뭐 내가 만든 데가 아니니까 하여튼 어디든 만드세요. 꼭 누구한테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는 없고 연구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부설 연구소를 그러니까 13명의 간호사가 있는 그런 치과인데 좀 크죠? 근데 그렇게 절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우리 가니까 임플란트 막 수술하시다가 막 저쪽으로 오셔갖고 뭐 드릴 거 없습니까? 뭐 아무도 없는데 물어보면 그 묻는 말 대답은 잘. 또 내려가서 또 수술하시다가 또 궁금하시고 못 뛰어올라. 왜 그래요? 절세라고 하는 특혜를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3천만 원, 6천만 원이 적은 게 아니죠. 모기업은 1억 3,500이 줄더라. 1년에 연간 한 달에 1,000마리씩 주는 거야. 연구소가 있으면 이거는 일할입니다. 일할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갈수록 손해예요. 12월달 결산 때 내가 하지 뭐. 그럼 11달 동안은 어떡할 거야. 일할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빨리 하여튼 컨택되는 컨설턴트들한테 가서 야 연구소 하나 만들어봐라. 이렇게 지시하면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희 중소기업 지원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본업증 이런 쪽에 그쪽은 조금 그쪽은 이제 아니고 제조업 내 중소기업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네, 제조업 해당되는 네, 제조업 내지 서비스 면세사업자 업종 직종 관계없습니다. 업력도 관계없습니다. 단 3년 이내는 최고 좋습니다. 왜? 혁신 이노비즈 링크 시키면 자금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컨설팅 비용 하나도 안 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 절세가 1억 돼버리니까 1억이 절세되면 생각해보세요. 5천만 원 정도는 부설 연구소 만들고 3천만 원 정도는 기계 사가지고 공무원생하고 나머지 2천은 컨설팅하면 최소한은 연구소 이게 직원 최소 인원이 3명 이상입니다. 3명 이상. 예. 최소한은 3명.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뭐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질문 예. 쓰고 있었죠. 뭐 워낙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예. 우리 창업가게 사이트를 그걸 연동해서 사업하는 개설을 하시고 또 손범인 이 대표님하고도 이 자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블로그 지금 포스팅을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소를 아까 그 단축 주소 따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올려주시는데 아마 여러분이 하시면 이제 칸이 모자랄 거예요. 그럴 때는 옆에 하시더니 이렇게 한 칸 삽입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거기 서 대표님이 네. 발표했잖아요. 예. 대표님이 발표한 거는 서 대표님 칸에 제가 영어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각 이름. 그러면은 예. 나중에 시크할 때그 뭐야 각 개인별로 한 것도 그 실적 카운트를 한대잖아요. 그럼 제가 예. 다른 분들을 했으면은 그 실적은 한 분이 가요, 제가 가요. 다른 분한테 가는 거죠. 예. 아, 그런 서로 거.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이를테면은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2명한테 그 포스팅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다녔는지 우리 SNS 우리 가갖고 동영상도 신기동이가 찍었죠? 그걸 올렸더니 이천에서 예. 그 이렇게 뭐야 이게 앞으로 조금 할 분석이어서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갔었어요. 아, 예, 예. 그랬더니 어디서 제 사이트 가면 뭐 모든 사이트를 못 봤어요. 찾아보면 막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하셨지 하니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누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예. 뽀뽀를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 10% 수수료. 맞아요. 예. 10% 때 이렇게 그거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만 좀 부탁드리면 이제 다음 주 발표자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그 저희 이제 발표하는 걸 한번 처음 오신 분도 보셨는데, 이게 이제 자기 사업을 다른 분한테 이제 그 설명하는 마케팅 자료로서 차곡차곡 쌓이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죠. 그런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자원을 해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킹을 해놓겠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한 3분 이상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조희 대표님은 이제 15분 동안 시연하는 거 뭘 하시기로 했고요. 다른 분 없습니까? 예.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될까요? 마무리하시죠. 네? 될까요? 네? 이거? 몰라. 저 그냥 선물 받은 이거 일반적인 거니까 뭐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저거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포인터. 네. 만들어 하니까 이득이 이렇게 된다. 이런 조금 여기 연봉에 자,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30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잠깐 쉬실 분은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내용은 지금 프랜차이즈 사기 양성 과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대해서는